제2차 세계대전은 세계 전역에서 전쟁이 일어난 만큼 아프리카도 전쟁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아프리카는 유럽과 아시아와는 다르게 전쟁이 조금은 늦게 일어났는데요.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배하면서 아프리카에 있던 식민지를 모두 영국과 프랑스, 남아공에게 넘겼습니다. 이곳을 되찾긴 해야 하는데 일단 당장 유럽을 지배하기에도 너무 바빴습니다. 아직 유럽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굳이 중요도도 낮은 아프리카를 위해 지중해를 건너가기엔 위험 부담이 컸죠. 여기서 독일을 도와줄 한 국가가 남아있죠. 바로 독일, 일본과 뜻을 함께하는 이탈리아입니다. 당시 이탈리아의 수장인 무솔리니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매번 조금씩 느린 행보를 보이는데요. 독일이 프랑스를 침공할 때 이탈리아도 함께 들어갔지만 한 발 늦어 전쟁의 주역은 독일이 차지했습니다. 또 이탈리아는 상대적으로 약한 그리스를 상대로도 고전하면서 결국 독일의 도움을 받아 겨우겨우 이겼습니다. 이제 무솔리니가 활약할 수 있는 곳은 아프리카뿐입니다. 한편 독일과 프랑스가 휴전 협정을 맺으면서 원래 프랑스 통치 아래에 있던 아프리카의 군인들은 중립군대와 같이 변했는데요. 그런데 프랑스는 이미 영국과 동맹을 맺은 상태였기에 영국은 프랑스가 배신자라고 여겼습니다. 따라서 1940년 7월 3일 영국은 아프리카의 메르셀 캐비르에 있는 프랑스의 주력 함대를 공격했죠. 여기서 프랑스의 군 1,300명이 전사합니다. 프랑스는 자국을 보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독일과 휴전협정을 체결한 건데 영국이 이렇게 프랑스를 공격하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프랑스는 더 이상 연합국을 돕지 않게 되죠. 이는 이탈리아가 아프리카로 들어가기 너무 좋은 상황인데요. 2차 대전에서 뭔가 활약은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앞길을 막는 프랑스군도 없을 테니 이보다 적절한 공격 시기는 없었습니다. 무솔리니는 영국군이 별로 없는 지역인 이집트를 1940년 7월 4일에 침략하기로 결정합니다. 아프리카의 이탈리아군과 영국군은 그 규모가 꽤나 차이 났는데요. 이탈리아는 무려 34만 명의 병력을 동원한 것에 반해 영국군은 고작 4만 명이었습니다. 그나마 지휘나 보급 체계는 영국이 앞서고 있었죠. 이탈리아는 이런저런 여건 때문에 침공 시기를 2달가량 늦추고 결국 9월 13일이 되어서야 진격을 시작했습니다. 이탈리아 장군인 로돌프 그라치아니는 12개 사단을 이끌고 이집트 국경을 넘었는데요. 이들의 진격은 생각보다 강력했습니다. 전차와 오토바이 등 기계화 장비로 무장한 이탈리아군을 고작 영국의 보병 부대로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탈리아군이 영국군보다 4배나 많았으니 공격을 막기는 더 어려워졌죠. 그렇게 공격을 개시한 지 이틀 만에 이탈리아군은 130km나 진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디 바라니에 도달하며 진격을 멈출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탈리아의 전쟁 준비가 완벽하지 않았기에 이대로 계속 진격하면 피해가 클 것이 뻔했습니다. 따라서 방해물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독일이 영국을 점령할 때까지 기다리죠. 그런데 독일은 영국 땅에 발을 딛기는커녕 애꿎은 항공기만 잃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탈리아군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동안 영국 본토에서는 이집트를 수복할 반격 계획을 세웠는데요. 바로 이탈리아 해군이 주둔하고 있는 타란토를 공격할 계획입니다. 이탈리아의 보급로를 차단하려는 속셈이죠. 영국 해군은 1940년 11월 11일 빼빼로데이, 이탈리아 해군에게 빼빼로 대신 소드피시 내격기 12대를 선물로 보냈습니다. 이것으로 이탈리아의 전함 3척을 잡아내는 성과를 올리게 되죠. 영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참호를 만들어 이탈리아군을 견제했으며 본토에서는 전차로 무장한 차량화 부대를 이집트로 보냈습니다. 또한 메르사 마트루의 철도를 연결해 영국군의 보급로를 트게 되었죠. 이렇듯 만반의 준비를 마친 영국군은 이집트를 되찾는 일만 남았는데요. 영국의 웨이벌 장군은 1941년 12월 9일 아프리카 전선에 기습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모든 항공기를 출격시켜 시디 바라니에 있는 이탈리아 진지를 타격했습니다. 지중해에 있는 영국 해군도 함포 사격을 개시해 이탈리아군의 보급을 방해했죠. 그렇게 밤이 되자 차량화 부대를 보내 이탈리아군을 포위했습니다. 사방에서 이루어진 영국군의 공격에 이탈리아군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고 전투는 단시간에 끝나버렸습니다. 여기서 이탈리아군 2,000명이 포로로 잡히게 되죠. 웨이벌 장군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영국 제7기갑사단을 2개로 나누어 하나는 시디 바라니 북쪽으로 진격해 이탈리아군을 추격했고 하나는 서쪽으로 보내 그라치아니 장군을 쫓았습니다. 이윽고 시디 바라니에 주둔한 이탈리아군 3개 사단은 완전히 와해되었고 리비아 국경에 있는 그라치아니의 부대도 격파당하면서 이탈리아군 38,000명이 추가로 잡힙니다. 가까스로 도망친 이탈리아군은 곳곳에 숨어 적의 공세가 멈추길 기다렸는데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영국군에게 들켜버렸고 5만 5천 명이 또 잡히게 됩니다. 그렇게 1941년 2월 8일 웨이벌 장군은 엘 아게일라까지 점령하며 이제는 정말 그라치아니 장군의 본진을 눈앞에 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영국군도 발목이 붙잡히는데요. 너무 진격에만 신경 쓰다 보니 보급품이 바닥나 버려서 어쩔 수 없이 재정비 시간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이것은 추축국에게 시간을 벌어준 것과 같습니다. 이는 곧 독일군이 아프리카로 들어올 시간이 생겼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탈리아 군대가 아프리카에서 위기에 처했다는 것은 동맹국인 독일에게도 위기로 다가오는데요. 히틀러는 같은 추축국 세력에 있는 이탈리아가 적어도 아프리카에서는 활약하길 원했으며 이후 독일군도 개입할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히틀러는 예정보다 일찍 아프리카에 들어가기로 결정합니다. 히틀러는 아프리카 군단 사령관으로 제7기갑사단 지휘관 에르빈 롬멜 장군을 선택했습니다. 롬멜이 맡은 임무는 4개의 기갑사단을 이용해 불리한 아프리카 상황을 타개하는 것이죠. 롬멜 장군은 리비아에 도착하자마자 영국군 보급로가 어디인지 파악했습니다. 그는 영국군의 병참선이 벵가지 항구인 것을 알고 이탈리아 공군에게 벵가지 항구 폭격을 요청했으나 이탈리아의 가이슬러 장군은 그곳에 이탈리아 공무원 주택이 많다는 이유로 거절합니다. 정말이지 어이가 없는 가이슬러 장군의 변명에 롬멜은 히틀러에게 직통으로 연락해 벵가지 항구 폭격을 승인받았습니다. 그렇게 롬멜은 영국군의 보급로를 타격하는 데 성공하고 이제 본격적인 작전을 시작하기 전에 이탈리아의 가리볼디 장군을 만나 의견을 나눕니다. 이미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영국을 상대해본 롬멜은 영국을 이기기 위해선 시르테를 꼭 방어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시르테는 이 사막에서 보급을 받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통로이기 때문에 이곳을 빼앗기면 추축국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영국군을 먼저 공격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그런데 가리볼디 장군은 이 유능한 장군인 롬멜을 의심하면서 전선이나 시찰하라 말하며 무시했습니다. 거기다 이탈리아군은 웨이벌 장군의 성공적인 공세로 인해 자신감이 바닥을 찍었고 이 상태에서 반격을 시도한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이지 이탈리아군의 상태는 한심하기 그지없었죠. 여기서 롬멜은 영국군의 보급이 부족하다는 것을 재빠르게 알아차리고 지금이 반격 타이밍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사기가 떨어진 이탈리아군을 열심히 설득해 결국 이들을 전장으로 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롬멜은 아군 케어도 굉장히 뛰어난 군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1941년 3월 24일 롬멜은 엘 아게일라에 있는 영국군 비행장과 급수시설을 공격했습니다. 영국군이 보급 문제로 고생할 것이라는 롬멜의 예상은 정확했죠. 영국군은 독일군의 공격을 막지 못하며 엘 브라가까지 후퇴하게 됩니다. 롬멜 장군은 영국군이 후퇴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공격했는데요. 이때 영국군의 보급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도록 메르사 엘 브레가도 공격해 유용한 식수 공급지도 빼앗아 버립니다. 영국군은 결국 아제다비아 방면으로 후퇴하죠. 이 와중에 이탈리아군은 이전의 실패를 극복하지 못하고 롬멜 장군에게 진격을 멈추자고 찡찡대고 있었지만 롬멜은 영국군을 토벌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아제다비아까지 쫓아갑니다. 가뜩이나 보급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영국군은 아제다비아도 빼앗겼고 뒤이어 벵가지 항구마저 내주게 되죠. 이탈리아군은 롬멜 장군의 연이은 성공에 그저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상 이쯤 되면 이탈리아가 주축인지 독일이 주축인지 조금 헷갈릴 지경이죠. 어쨌든 이렇게 벵가지 항구까지 무사히 점령하고 롬멜은 리비아의 전략적 요충지인 시레나이카로 향합니다. 그런데 4월 3일 롬멜 장군에게 아프리카 전선 사령관인 이탈리아의 가리볼디 장군이 찾아오는데요. 가리볼디 장군은 롬멜 장군을 칭찬하지는 못할 망정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롬멜이 보급을 신경 쓰지 않고 막무가내로 행동한다며 모든 공격에 대해 이탈리아군의 통제를 따르라고 명령하죠. 롬멜 장군은 이탈리아군의 소극적인 행동이 수많은 기회를 놓치는 것이라고 반박하며 서로 언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들의 언쟁은 점점 험악해지는데 그 순간 독일군 최고사령부에서 통신문 하나가 날아옵니다. 바로 롬멜 장군의 자유로운 행동을 전적으로 허용한다는 내용이었죠. 이 말싸움은 롬멜이 이긴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는 어찌 보면 독일이 이탈리아의 군사적인 능력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롬멜은 이탈리아라는 족쇄를 풀게 되었으니 아프리카 전선에서 제대로 활약할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롬멜 장군의 화려한 전격전이 시작됩니다.